다음 주 화요일에는 누가 싸울 것인가? 시간 지연으로 안 볼 수가 있나? 이 대북 송환과 관련해서는 부부 전쟁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마음은 마누라 왜 그래? 기존의 본인의 진술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예고된 수순이라는 말씀을. 네, 재판이 또 파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도 변호인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재판이 뭐 거의 사실상 공전하는 상황에 돌아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 출신 변호사를 신임한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다른 법무법인이 나와서 갑자기 여러 막 서류를 내고 검찰 검사랑 싸웠다고 표현해야 되나? 싸우다가 갑자기 이제 퇴정하고 뭐 이런 파행이 계속 됐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좀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이게 다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열렸으니까 2주 네, 간격으로. 2주. 네. 다다음 주 다다음 주 화요일에는 누가 싸울 것인가요? 2주 전에는 이제 부부 싸움을 했고 이번에는 검사와 변호사가 네. 싸움을 했어요. 아, 그렇죠. 그럼 네, 우리가 아주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봐야 돼. 이번엔 누가 판사랑 올 싸울 건가? 건 혹시 판사랑 싸우나? 뭐요? 판사랑 싸웠다간 그 자리에서 그냥 끌려갈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퇴정. 아니 근데 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변호사들 어차피 지금 김영태 변호사도 던졌잖아요. 나 그렇죠. 이거 못해. 그러니까 변호사들 한 100명 지금 이거 붙어 있거든요.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던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국방부 얘기도 상식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시간 지연으로 안 볼 수가 있나? 이거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아니 그냥 그렇게 보여요. 이게 상식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왜 김영태 변호사는 법무법인 덕수인데 물론은 이제 해광에서 지금까지 했지만은 맞습니다. 덕수도 올려놓기는 했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지금까지. 네, 네. 변론에 참석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검찰 측 얘기로는 이 서류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이 갑자기 막 뭐 당신이 변호사야라고 검사한테 얘기하고 막 승질내고. 그러다가 나 이거 못 해먹겠어 하고 퇴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진술 못하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상하잖아. 그냥 봐도 네. 되게 이상하잖아. 이거는 시간 끌기용이다. 이게 물론 민주당이 시키는 누가 시키드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뭐 저기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절대 시킨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시간 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게 치명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백현동 수사까지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변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에서는 뭐 의도적으로 이제 재판 지연하고 있다. 하고 있고 그쪽 변호인한테 막 미션 받고 온 거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였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반적인 우리 지금 정치권을 보면은 이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네. 더불어민주당 대 또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근데 이 대북 송환과 관련해서는 부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마음은 마누라 왜 그래? 이거예요. 변호인 왜 이래?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추정 분석입니다. 네.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서 볼 때 우리가 뭐 수치적 데이터도 있지만 정성적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행동 관찰을 해보면 행동 심리학에서 보면은 김성태, 이화영 그 다음에 법무법인 해광은 좀 살자, 네. 우리 살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걸 다 결백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형량을 좀 최소화하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아직까지 뭐 어디가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 보고했다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큰일 난 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또 이제 검찰 소환 받을 거고 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거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와이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와이프 플러스 민주당은 아니야. 지금 남편은 검찰에 유린당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8월 8일 지나간 8월 8일에 재판 내용이 어떨지를 한번 지켜보고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거예요. 나는 그냥 원래 그 해강 덕수 아니라 네. 해강 법무법인으로 가겠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네. 기존의 본인의 진술을 바꾸지 않겠다.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누라 왜 그래?
내가 당신 남편이야? 왜 그래? 이거죠 지금. 약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약간 몰입해서 듣고 있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맞습니다. 이게 덕수 측 이제 변호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에서 이제 회유하고 압박해서 그래서 이제 의견서를 이렇게 냈는데 그거를 이제 재판장이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의견에 동의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게 전략적인 뭔가 흐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이전 부지사의 전략은 약간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 고의 지연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백현동 이제 소환 조사를 임박하고 있고 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제 초읽기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묶여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대장동과 성남 FC를 묶어가지고 이제 네. 같이 날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각각의 사건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이를테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뭐 김문기를 몰랐다 알았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니 기억을 못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뇌를 뜯어볼 거야? 이거의 도덕성의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하고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거 가지고 선거법 하는 거는 검찰이 굉장히 치졸했다라는 거니까 대장동도 배임의 성격 뭐 이런 게 또 묻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백현동? 백현동. 헷갈려. 백현동은 이게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이게 그러니까 심플하고 뭐 이거저거가 아니라 왜 종상향이 4단계로 됐느냐, 왜 로비스트 2006년에 이재명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로 사실상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느냐 뭐 등등 해서 이게 그 당시에 성남시장의 결재가 있지 않는 이상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 저도 약간은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쌍방울까지 대북송금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이를테면은 백현동이 날아오더라도 쌍방울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 영장이 날아오는 거를 막기 위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거는 좀 분리해서 좀 시간을 끌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거랑 이화영이랑 상관없이 불러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저희 동아일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소환 통보를 했다.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비슷하게 일정이 좀 그런 식으로 밀려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주 출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팔로우업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는 예고된 수순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8말 9초에 관련해서 검찰 소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병합이 되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백현동 건과 대북송금이 됐든 묶어서 뭐 청구를 하든지 묶어서 이제 이 체포 동의안이 올 거예요. 왜냐면 검찰에서 일단 여론으로도 상당히 압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검찰이 정치적인 압박을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을 떠나서 일단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말 운명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이걸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면 부결한 대로 여론은 더 악화될 테고 또 해서 또 실질 심사를 받으면은 또 구속이 되면 구속이 되는 대로 큰 파장이고 기각이 된다고 해서 또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게 또 오잖아요. 공직선거법의 1심 선고가 오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준일 대표께서 이제 윤관석 이렇게 이름까지 정확하게 맞추실 때 제가 또 설레발 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시작이다.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설이든 11월이든 12월 위기설의 시작이 사실은 윤관석 구속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실 이제 저희가 예전에 저희 정원수 국장이 출연해서 얘기해 주시기 또 하셨는데 이게 8월 말이랑 이제 9월 초에 그 임시국회랑 정기국회 그 틈에 이제 국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다음에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뭐 시기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어려워진 것 같고 그럼 이제 일단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다음 주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느냐가 이제 가장
가까운 이슈인 것 같은데 누가 싸우느냐. 이거는 이제 주의가 누가 싸우느냐가 핵심입니다. 대표님은 다음 주에도 무슨 수를 써서든지 공전시킬 것이다. 저는 전망을 그럴 하시는 가능성이 것이고. 높- 네. 네. 그러니까 예. 변호사가 나와서 또 나는 이거 못하겠다 사퇴할 가능성 상당히 높고. 다른 변호사가 다른 나와서. 변호사가 네. 나와서 이제 해관은 안 나오고. 예. 차륜전이지 이거 아. 아시죠? 차륜전. 네. 돌아가면서 한 명씩 나오는 거. 다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공전될 이제 것이다. 네. 국선 변호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되겠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당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전쟁을 계속 시리즈로 네. 예.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아무튼 두 분 다 약간 공전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